주목합니다 시간입니다.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하는 그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특히 외식업에서 지난해 폐업률을 보니까 30%가 넘습니다. 3분의 1이 지금 폐업을 한다는 건데요. 최근에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 대책 좀 알아보고요.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요일의 남자 조성모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FPSB 부회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화요일만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. 그만큼 유익한 그 정보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인데 오늘은 이 자영업자의 지원 대책 이 부분을 좀 생소한 그동안에 다뤘던 거와는 좀 다른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. 지금 자영업자가 너무 많잖아요, 우리나라에서. 이 자영업자들 좀 얼마나 되는 거예요? 올해 1월 기준으로요. 그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642만 명입니다. 이제 OECD에 따르면 이제 전체 취업자 수의 그 4분의 1, 25% 수준에 달하고요. OECD 국가 중에서도 7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. 우리가 이제 통상 비교를 할 때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. 일본이 10% 수준인데 우리가 25%니까 2.5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많네요. 그만큼 요즘 뭐 소상공인 이슈가 정말 많은 그 상황인데 이렇게 자영업을 하신 그 이유가 뭐죠? 그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를 보니까요. 네. 이 창업을 왜 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그 10명 중에서 7명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.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창업을 한다.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자영업을 하다가 어려우시셨는데 왜 또 자영업으로 전업을 하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서. 51%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네네. 결국은 그 우리가 겨자를 먹으면 맵잖아요. 네. 근데 왜 그 겨자를 먹고 있겠습니까?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. 울먹 겨자 먹기라고 네. 보시면 됩니다. 정말 뭐 젊으신 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말씀대로 네. 자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조금 연령 있으신 분들은 요즘 퇴직이 빨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치킨집의 음식점 중에서도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. 지금 가장 많이 그래도 뛰어드는 게 이제 치킨업인 것 같고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많고 또 빨리 뛰어들다 보니까 실패 확률도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폐업률이 높다고 들었어요. 어느 정도죠? 지금 그 숙박 음식료의 경우에는 네. 창업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40%가 폐업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10명 중에 6명이 연 평균 소득 4천만 원이 안 되고요. 10명 중에 2명은 연 평균 1,000만 원도 못 벌습니다. 결국은 이제 이 어렵다 보니까 폐업이 많이 일어나죠. 그만큼 지금 뭐 취직한 것보다도 마른 사장님인데 상당히 좀 어렵게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보니까 또 최저임금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. 주위에 뭐 편의점을 보더라도 이제는 사장님들이 나오셔서 직접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도 많고요.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그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2005년부터 이제 자영업자들 구조조정이 좀 시작됐고요. 2008년에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서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. 그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기업에서는 이제 기업 투자를 덜 할 것이고 네. 기업 투자를 덜 하면 이제 그만큼 뽑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 일자리를 못 구한 분들이 이제 창업에 뛰어들고 그럼 창업자가 많아질수록 경쟁은 심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영업 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다 보면 이제 소비를 덜 하게 되고 네. 그러다 보면 또 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이런 악순환이 구조적인 계속 악순환이 되는 계속 거죠. 네.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네. 임금 근로자로 다시 전환하는 비율은 3.4%밖에 안 되고요. 대부분 그 92%가 또 다른 업종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치킨집 하다 망하면 뭐 김치찌개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게 92%. 무직으로 가는 비율은 4.4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자영업 비율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높다 보니까 네. 사실상 이 자영업
자영업자들이 잘못되면 우리 경제 산업 자체가 이제 위태로워질 네. 위험이 있는 것이죠. 네,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지금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자기 돈으로 100%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. 빚을 또 많이 내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대부분 빚을 이제 내서 하시는데요. 자영업자 그 채무 통계를 보면 암울합니다. 제 금융권에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 빌린 그 부채 규모는 네.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그 432조 원이고요. 네. 이게 3년 새 한 135조 원 정도가 늘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 1인당 그 평균 대출 규모는 얼마나 될까? 이게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2분기 말에 이 3억 5천만 원입니다. 네. 이게 이제 그 2014년 말 3억 원에 비해서 무려 또 5천만 원이 네. 늘었고요. 17%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. 문제는 이제 이 부채 규모만 늘은 게 아니고 늘다 보니까 이제 상환 능력이 못 떨어지니까 갚는 거군요. 네. 90일 이상 이제 그 연체가 돼가지고 신용 불량자, 이제 예를 들어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네.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DSR이라고요. 네, 네. 총부채 원리금 상환 상환 비율이 비율, 있습니다. 네. 그 소득에 비해서 부채 모든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제 시행이 되죠. 언제 시행이 되는 그게 거예요? 이제 한 6월경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되게 되면 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도 대부업체도 가서 돈 빌리기 어렵거든요. 3명 가면 그 2명은 못 빌리, 2명만 빌리고 1명 못 빌리는 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들이 그런 그 규제까지 들어오게 되면 제도권 이용이 더 어려워져서 네. 결국은 이분들은 돈 빌리기가 어려우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극단적인 그런 경우로 갈 수가 대법체 있어요. 찾아가고 사금용 그렇습니다. 이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이런 이제 그 DSR이나 이런 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예상되는 부작용, 그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게 문제가 20억짜리 집이 있어도 내가 지금 그 자영업이 잘 안 돼서 네. 매출액이 줄고 있다. 그러면 소득이 없다고 안 되고, 그죠?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잃었다. 그러면 소득이 없어서 돈을 못 빌리게 되죠. 아무리 좋은 담보를 가지고 있어도 소득이 그렇습니다. 없으면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. 제도권에서 이제 돈을 못 빌리고 이렇게 뭐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좀 되는 건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. 그러면 그걸 뭐 안 네. 빌려도 되는 돈 같으면 괜찮은데 네, 꼭 필요한 생활에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꼭 필요하다면 네.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정부의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이제 3월 25일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. 이 자영업이 이제 애로 그 상황에 따른 맞춤형 그 3종 세트를 내놨어요. 첫 번째로는 그 영세 자영업자 이제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4,500억 원을 지원하는데요. 네. 최고 한도로 이제 1인당 3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죽음의 계곡, 그 데스밸리라고 하죠. 데스밸리. 네. 그러니까 작년까지 영업이 잘 됐는데 갑자기 뭐 영업이 잘 안 돼요. 네.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특별 지원을 하는 거죠. 1,200억 정도를 이제 특별 지원을 합니다. 네. 1인당 200억, 1인당 이제 1억 원 규모로. 네. 세 번째는 이제 3년 이내에 자기가 폐업을 했어요. 이런 분들이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1억 원씩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. 재창업자들에게 근데 이제 공급. 네.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 공통적으로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. 네. 왜냐하면 비전이 있어야, 그죠?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. 또 이제 자본 선순환 구조로 해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네. 내지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 그 많이 늘려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 전통시장이나 이제 조그만 그 소상공인들을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그런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상품권까지도 이제 발행을 하는 거네요. 알겠습니다.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